설마 여기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게, 이렇게 허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한국이라고? 이건 좀 충격인데? 저는 호주 대학 사이클팀에 소속된 클레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가끔은 잠에 빠져 있다가 잠에서 깨어 기분 좋게 몽롱한 상태가 될 때면 지금 여기는 한국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분 좋고 포근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한국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맨정신에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꼭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곳 호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가야 하는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다 걷어차고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한 같은 팀의 선수들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매한가지 마음이라서 내년 여름, 아니 한국으로 치면 겨울이 되겠네요. 그때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훈련을 약속받아두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은 왜일까요? 정말 오묘하고 매력 있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이클팀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참 단순한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하체가 발달된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학교의 선생님은 저에게 육상을 해볼 것을 제안해 주셨죠.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편이었고 단순하게 잘 뛰고 잘 먹고 잘 자면 된다고 하길래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육상부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육상부 코치님은 부모님이 육상부 입단을 허락하신 줄 알고 육상부에 들어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전화를 했을 때 부모님과 코치님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전화통화 내용이 이상해졌던 기억도 있네요. 하지만 공부와 거리가 먼 딸이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입장이셨고 그렇게 육상부로 시작한 제 운동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불필요하게 비대해지는 허벅지 때문에 오히려 트랙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고 오히려 사이클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서 큰 고민 없이 종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기 대학팀에서도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중학생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체육인으로 길러져 왔던 몸이라서 나름대로 운동에 대한 지식, 근육에 대한 지식 등 체육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었어요. 때문에 무더운 2월, 한국으로 치면 매우 추운 2월에 한국에 전지훈련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코치님을 보며 설마 그것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죠. 코치님은 깜짝 놀라하며 그걸 어떻게 아냐며 눈이 휘둥그레지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코치님은 한국으로 가는 이유를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모르고 경험해봐야 그 극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알고 경험해보면 감흥도 적어지고 효과도 적어질 수 있다며 말이죠. 코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고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시나 영문도 모르고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겠다는 통보가 내려오고 많은 선수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추측이 돌았습니다. 무더운 여기 호주보다 차라리 날씨가 추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은 한국에는 산악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오면 상당히 체력이 향상되어 있을 것이라며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다가 여기 경기장의 평지를 달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는 선배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저에게 클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 말에 모두 동의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코치님과의 약속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추측한 내용 모두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맞기도 했고요. 미친 듯이 높아지는 호주의 여름 기온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물론 실내에서 훈련을 해도 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 실내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의 2월은 상당히 추운 날씨가 맞기는 하지만 아주 매서운 추위는 끝나가는 시점이고 높은 운동량을 보여주는 사이클의 특성상 몸에 열이 오르면 그 정도 날씨에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쾌적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체력 훈련, 더 많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그것까지 더해지면 정말 환상의 훈련 장소죠. 저는 벌써부터 한국으로의 훈련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한 편이죠. 어디를 가나 한국의 음악을 접하기 쉽고 문화 콘텐츠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비록 훈련을 하러 떠나는 길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나라에 가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한국에 도착해서 혹시나 기대했던 도심권 구경은 없었습니다. 다들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훈련하러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훈련을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주면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에 하루 이틀 정도 체류하는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코치님께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죠. 바로 시차 적응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시차로 인해 발생되는 체력 소모는 전혀 없었고 한국에 도착 후 곧바로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훈련 장소이자 숙소가 위치해 있는 산이 아주 빽빽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뾰족하고 높은 산들이 없어서 저희는 단체 버스를 타며 밖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른 풍경, 너무나 멋진 풍경에 그저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하얀 눈이 산을 덮고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저도 한국은 문화 콘텐츠나 도심권 관광이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렇게 산악지형이 멋진 곳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했고 저희는 바로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훈련 복장으로 갈아입으라는 코치님의 지시에 따라 다들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해도 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트레칭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굉장히 힘든 지옥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오히려 몸이 풀리고 나니 더 많이 몸을 쓸 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의 강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던 체력 훈련이 끝났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일 줄 몰랐다며 다들 단체 샤워장에서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며 불평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근육의 피로를 호소하며 가만히 샤워기에 따뜻한 물을 몸에 맡기며 가만히 서 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회복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잠깐 따뜻한 물로 더 몸을 지진다고 대단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샤워기의 온수를 이용해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샤워를 마친 후 빠르게 샤워장을 나왔습니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샤워만 빠르게 하고 샤워장을 나가려는 저를 보며 다른 친구들은 왜 벌써 나가냐며 좀 더 몸을 지지다가 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잡았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일 그만하고 나오는 게 좋을걸? 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숙소 방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숙소의 방바닥은 굉장히 따뜻했고 저는 재빨리 바닥에 깔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장에서 따뜻한 물을 맞고 있느니 이렇게 한국의 따뜻한 바닥 온돌 시스템 위에 누워서 몸을 지지는 게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이 온돌 시스템 때문에 한국에 온 이유도 크다는 것을 눈치챈 상태여서 당황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바닥에서 자야 하는 것이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온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기대감에 찼을 뿐 다른 선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바닥에 깔린 매트도 그다지 두꺼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걱정과 우려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모두 다 잊은 상태였었죠. 샤워를 마치고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고 아 맞다 침대가 없었지 하면서 다들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미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고요. 눈을 떠보니 방 안에는 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이미 몇 시간이 지나버린 상태였죠. 게다가 아주 거친 체력 훈련을 한 뒤 다음날 아침 느끼던 피로한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보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습니다. 물론 근육통은 있었지만 그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운동과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논문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북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선수들은 온돌 말고도 사우나에 들어가서 근육을 회복하거나 온천에 들어가서 근육을 회복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온돌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보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깊게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우 상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해서 근육을 지치게 만들었는데
호주에서 이 정도 수준의 높은 훈련을 했을 때보다 덜 피로함을 느낀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에 들었는데 바닥은 뜨겁고 건조한 반면에 외부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만나서 오히려 방 안 온도는 너무나 쾌적했고요. 그 누구도 바닥이 뜨거워서 잠에서 깨는 일은 없었고 피부도 화상을 입거나 빨갛게 달아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너무나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은 매일같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코치님의 눈빛에서 악랄함마저 느낄 정도로였어요. 이렇게 힘들게까지 몰아붙이는 코치님이 아닌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오늘이 제일 힘든 훈련이었다는 말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돌방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또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신기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코치님은 우리를 지옥에 몰아넣고 아픔을 주고 다음날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또 아픔을 주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악마 같다고 농담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깔깔 웃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한국의 높고 뾰족한 산들을 보면서 정말 경치가 멋지다고 생각했었던 그 산들을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려야 했습니다. 눈이 쌓여서 못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훈련하는 코스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눈이 다 녹아져 내려 있었어요. 제설 작업과 깔끔하게 건조시켜 놓은 일정 구간을 저희는 수백 차례 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힘든 훈련이 매일같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돌바닥이 주는 높은 회복력에 감탄하며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전지훈련이었어요. 선수들도 평소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자신의 기록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코치님은 훈련을 열심히 해주어서 호주로 가기 전에 서울에 이틀 체류를 하고 난 뒤에 호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서울 숙소가 예약이 돼 있었겠지만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서울에 가는 것이라며 기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분위기는 강원도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장이었던 강원도 숙소 주변에는 사실 별다른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분위기마저 호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라서 즐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서울에 미친 듯이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를 보니까 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모두들 각자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컷 해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만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었다며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렇게 즐기는 시간이 끝나고 호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환상적이고 최고의 경험을 했던 한국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끔은 그 강원도 산골짜기의 숙소가 생각이 난다며 정말 힘든 훈련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는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힘든 체력 훈련을 할 때마다 한국 생각이 더 간절해졌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모든 선수들은 기록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가파른 산을 다니다가 평지 경기장을 달리니 정말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다들 그러하듯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운이 나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몸 관리를 잘해서 계속 운동선수로 남아있을 수 있더라도 몇십 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운동선수들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연구도 많이 쏟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곁들여서 스포츠 회복 센터를 하나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운동 이후에 제 삶도 목표가 생겼다는 기쁨에 하루하루 즐겁기도 하네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